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상이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핵 전력의 한반도 운용에 대한 공동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나토가 한국 포함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안보의 연계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사실상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인 군사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군의 최전방 자주포 사격 훈련 재개에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래저래 좀 정신이 없었을 텐데 시간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또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계기입니다. 이제 나토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30개국의 군사 동맹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네. 그 전날까지도 일정이 픽스가 안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젠 양측이 중시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습니다. 국방 당국 간 합의한 한반도 핵 억제 및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핵 우산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확장 억제의 강화, 내실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엔 미국이 핵전력 제공이나 운용을 결정하면 한국은 따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인력과 자산이 참여해서 함께 기획,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일체형,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겁니다. 이걸 정상 간 공동 성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이 확장 억제 합의의 후속 조치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한미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듯이 이제 확장 억제 강화가 한국의 이제 비확산 의무 준수 또 자체 핵무장 포기에 대한 반대 국부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북러 간 동맹이 사실상 되살아났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이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 고려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여부, 네. 그리고 관건은 의지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실제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미국이 핵보복 피해, 그러니까 이제 확전, 뉴욕 불바다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과연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냐. 또 이제 전쟁 피로감에 찌든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걸 지지하겠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확장 억제 강화 또 핵협의 그룹 NCG 그룹도 이제 이 의구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또한 다른 이제 또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게 결국 이제 미국의 3대 핵 투발 수단, 핵잠수함 그리고 전략 폭격기 또 하나 이제 ICBM 네. 이런 것들의 한국 방어 임무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전시든 평시든. 하지만 이 전략 자산의 전개, 유지, 보수에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최근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의 이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정강 정책을 발표했죠. 여기서도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바이든 시절 확장 억제 강화 이거를 안보 무임승차 티켓으로 간주하고 재검토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을 내린 나토 정상회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한국 등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봐야겠죠. 네, 글로벌 안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ncreasingly, partners in Europe see challenges halfway around the world in Asia as being relevant to them, just as partners in Asia see challenges halfway around the world in Europe as being relevant to them. 이번 나토 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인도태평양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한 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미국은 이걸 이제 인도-퍼시픽 4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네 나라 정상들과 이번에 따로 회동했고 연내에는 이제 외교장관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그룹, 미국 주도의 소그룹 안보협의체 탄생의 신호탄인 겁니다. 요즘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네. 이 나토를 이제 중국 견제하는데 참여시키고 또 이제 아시아, 인도태평양 이 4개국을 나토에 관여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고리로 유럽과 아시아 안보 협력이 묶이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됐고 또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촉매제가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예전부터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최근에서야 이제 한국과 일본이 존재감이 나토 안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흐름에 북중러 3국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 숨기지 않아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아침에 북한 외무성이 성명에서 나토의 동진, 또 팽창, 세계화가 또 하나의 세계 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나토의 워싱턴 정상 선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방조자로 낙인 찍힌 데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해서 러시아의 무기 생산을 돕고 있다는 게 서방 세계의 시각이거든요. 물론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이라고 반박합니다. 중국은 냉전의 유산인 나토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해서 영내 긴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기계적인 항의 수준을 넘어서 조목조목 길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성명에서. 네. 이번 주 일본과 필리핀이 서로 파병을 가능케 하는 상호 접근 협정까지 체결해서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中方相信瑞士独立检察官作出的结论，支持世界反兴奋剂机构在全球范围内实施独立、公平、一致和有效的治理。美方持续进行无中生有的炒作。 네, 이번 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일도 많았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랬죠.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행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대선 완주 여부 문제에 가려서 김이 좀 빠진 채 열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불을 지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딴 선거 패배로 기세가 꺾인 터라 언론의 관심이 온통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이쪽에 쏠렸습니다. 6월 27일 치욕적인 대선 토론회 이후에 바이든의 완주 여부가 달린 세 가지 분수령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제 지난 주말 위스콘신 유세, 그리고 ABC 방송 인터뷰, 그리고 나서 9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제 회동, 마지막으로 이제 나토 회의에서 이제 단독 기자회견 포함해서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뭐 푸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등 잔실수가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실책은 없었습니다. 크게 보면 선방한 셈인데요. 그렇다고 고령 인지 능력 논란을 말끔하게 잠재우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해온 헐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냈죠. 이게 꽤 아플 텐데요. 클루니는 미국 민주당의 힘든 싸움에서 승리를 일궈온 영웅 바이든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이와 싸움에선 이길 수 없으니 비켜주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트럼프를 이겨봤고 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라면서 사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사퇴 요구가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구로 드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군사 협력을 대놓고 하겠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9일 전날 이 대학의 이제 김금철 총장이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교육 일군 대표단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줄 발표가 다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그런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뭐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겠죠. 그간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경제 문화 분야에서와 달리 상호 군사 협력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군 관련 대표단의 방러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따른 조치일 텐데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 6.25 전쟁 때 소련의 도움으로 설립이 돼서 엘리트 장교 양성 기관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스위스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 학교에 다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러 간 군사 동맹이 사실상 복원되고 나서 양측의 군사 협력이 공식화, 본격화,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남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을 문제 삼았고 또 우리 정부에 집중 포화를 가했습니다. 네, 지난달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고 우리 군이 이제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달 초엔 DMZ 바로 아래에 있는 사격장에서 자주포 1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뒤늦게 담화해서 남한이 자살적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집권 위기 속에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 비상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선전, 선동, 또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김여정의 담화는 네. 일관되게 직설적이고 거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함께 북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외교 안보 정책 노선 변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큰 변수인데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냉철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